단순한 만족으로는 고객들이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불만족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만족해서는 안 나와요. 왜 안 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책은 소비자의 마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비즈니스는 여러분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한테 구매를 하는데, 이 책이 기가 막힌 거는 고객들이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선택을 하는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넷플릭스 제작 담당 부사장이었던 깁슨 비틀은 고객을 중심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해 훌륭한 제품이나 회사 브랜드가 탄생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고객 중심을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고객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게들 고객 중심적이라고 여쭤보면 다 대답 예라고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고객 중심이니까. 그래서 식당이건 외식업이건 고객 중심을 넘어서서 이제 고객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이유,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더 깊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명 브랜드들이 언제나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고객의 뇌가 소소한 성취와 발견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심할수록 좋아한다. 제품의 후광 효과를 더할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정도면 본 제품에는 얼마나 공을 들이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세세한 노력들이 통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할 정도면은 주방은 얼마나 더 깨끗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까지 유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세세한 얘기를 적으세요. 화장실 청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사러 갔어요. 라는 얘기들이 가게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 거 보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싼 것도 없고 싼 것도 없다. 비교해야만 정해진다. 그럼 혹시 가격이 되게 상대적인 거 아세요? 와인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비싼 거를 위에 둘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력으로 팔고자 하는 것들이 싸게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2만 원짜리 와인이 있는데 10,000원하고 2만 원을 놓고 보면 2만 원이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20만 원짜리 와인을 놓고 2만 원을 놓으면 싸 보여.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봐라 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고 좋아하고 믿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는 모르는 사람이 알려줄 때보다 훨씬 신뢰가 간다. 우리가 사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음식 맛있어요, 우리 숙소 좋아요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따르던 인플루언서가 여기 갔다 왔더니 좋아요, 여기 갔다 왔더니 되게 맛있었어요 라는 게 의미 있는 게,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뢰를 합니다. 벤치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 그룹의 재구매 확률은 다른 것 같다. 불만족한 그룹 10%, 만족한 그룹은 재구매가 29%예요. 희열을 느낀 그룹 86%, 투자할 만하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만족으로는 고객들이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불만족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만족해서는 안 나와요. 왜 안 옵니까? 희열. 고객들은 희열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 여러분의 식당에 왔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주는 서비스를 주는데 여기 예상을 좀 넘어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뭐 사실 그냥 콜라 하나 주는 거, 예상치 못했던 거 주는 거죠. 근데 콜라는 약간 뻔하니 우리 가게만 줄 수 있는 건 소스라든지, 내가 아는 대표님은 본인 가게만 갖고 있는 만능 소스 같은 걸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원가도 안 비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희열을 만들어내고, 이게 고객들의 재방문을 불러일으켜요. 충성도가 5% 올라가면 수익은 25%에서 85% 올라간다. 희열을 느낀 충성 고객 한 명은 평생 11명의 보통 고객 몫을 한다. 펜의 중요성 아시겠죠? 이 펜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만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생일날 쿠폰이요? 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생일 6개월 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벌스데이 쿠폰인가라고 해가지고, 예상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서 그 강한리에 장덕 장어집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봉투에 예쁘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에?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거든요. 아, 이게 희열을 일으키나. 전 또 갑니다, 거기. 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했으니까.
호혜성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답례로 뭔가를 줘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왠지 잘못하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종로에 금은방 가면은 이렇게 피터백을 줘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호혜성을 이용하는 건데, 인간들은요 작은 호의를 받으면요 큰 요청을 거절하기 되게 힘들어한대요. 여러분들 사실 그냥 음료수 딱 주고 인스타에 막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뻔해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뻔한 거 말고 좀 뭐 가게만의 특별한 서비스? 뭐 우리 가게 메뉴에 없고요, 콜라나 사이다가 아닌 걸로 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만족하셨으면은 리뷰 좀 써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써주시더라고요. 뭐 다 써주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치리오스를 산다. 사람들은 치리오스를 간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아침 식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구매한다. 습관이란 다른 아침거리도 생각해봐야겠다 하면서 대체품을 찾는 게 아니라 시리얼이 거의 바닥났네, 치리오스 더 사야겠다 하는 것이다. 이게 고객들이 만족을 넘어서서 좋은 추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저녁을 뭐 먹지라고 했을 때 매번 뭐 먹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녁 뭐 먹지? 우리 가게. 커피 뭐 먹지? 우리 가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 우리가 고객들에게 희열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일 거예요. 오늘의 결론. 자,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거, 고객에게 만족이 아닌 희열을 줘라. 그러면 고객들은 다시 돌아온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제가 한번 사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도움되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